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오전에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시장이 좀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 시간 새벽으로 파월 의장이 여러가지 좀 멘트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엔사 포털 사이트에 어제 밤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이 제로 금리를 지속하겠다, 초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들을 불식시키는 좀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소폭으로 좀 회복을 했고요. 연준에서 파월이 언급한 그 코멘트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사실은 뭐 중국발 그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멘트 하나로 상황이 좀 반전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초반에 좀 괜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시장 초반을 좀 볼게요.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장 초반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한 11시 반 정도까지는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시 반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홍콩발 이슈가 좀 제기가 됐죠. 홍콩발 악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매스컴에서 헤드라인에 좀 나왔습니다. 홍콩에서 인지세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홍콩에서 인지세를 높이겠다. 인지세라는 것은 증권 거래세입니다. 0.1%였던 수준에서 0.13%로 0.03% 상승을 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 정부가 오전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 인지세를 갖다가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홍콩에서 상당히 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많이 걷어내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메이크업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 걷다 보니 추가적으로 부양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여력이 좀 줄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방안들, 뭐 예를 들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인들이 운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죠? 그런 게 사실은 어떤 유동성을 푼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증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세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한다라든지, 아니면 투심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좀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가 부양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홍콩에서 인지세를 높이죠. 중국에서는 긴축에 대한 지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긴축한다라는 것은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자금에 대한 회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중국발 이슈, 홍콩발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좀 밀려버렸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장 초반에 괜찮게 가다가 밀리는 걸 보고서 이게 참 리스크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어제 당연히 파월 의장의 이 초저금리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에 오늘 시장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서 저도 커뮤니티에 한마디를 좀 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밀려버려서 굉장히 좀 허탈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일봉상으로 보면 장대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실리진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많이 빠진 겁니다. 거래량 실린 음봉으로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된 이상은 122평선까지 한번 터치해줄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뭐 내일 오전 중에는 어제 그제까지 잘 버텼던 신용 반대매 물량도 나올 수가 있다. 개인들의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매동으로 좀 보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조금 눈에 명확히 안 보이기 때문에 순매매를 통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데, 11시 반 정도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은 이탈을 했죠. 이 파란색 보시면, 그죠? 외국인은 자금이 이탈이 됐다.
그런데 이 기관의 어떤 이 자금은 이탈이 되지 않은 채로 상당 부분 같이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탈이 되지 않다라기보다는 이탈이 좀 덜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좀 결국에는 마감을 좀 했고, 다만 이 외국인의 자금은 이 11시 반 기준으로 급하게 깔려서 내려갔다가 2시부터 개인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2시라는 것은 개인들이 최근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 길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은 2시부터 서서히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받아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 홍콩발, 중국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2시 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았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마감 정도 되면 저는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콩발 이슈로 조금 보기 좋게 조금은 제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아직 이틀 남았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코스피 보면 11시 반 정도 이 기준으로 여전히 마찬가지 코스닥과 커플링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이 시간부터 해서 외인과 기관 전부 다 순매도로 임했고, 막판에 이 개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죠. 막판에 외국인이 막판에 좀 자금이 들어와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의 막판 동시효과 때 몇몇 종목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울러서 개인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홍콩과 중국발 이슈가 시장에서, 특히 홍콩이 많이 좀 시장을 눌러버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희망을 놓지 않고 시장을 참여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업종 차트로 한번 보면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자금이 막판에 좀 들어와주면서 받쳐줬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한 900포인트 조금 깨지고 나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22평선 터치해주면서 강하게 지금 눌렀다 간다는 움직임으로 갈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포인트가 깨졌어요. 이렇게 된 이상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았을 때 한 2950포인트, 그러니까 62평선 정도를 한번 터치해주는 움직임도 가져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서 한번 눌렸을 때의 요 정도, 또 이렇게 눌렸을 때 이런 움직임 보다도 조금 더 눌리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추세의 완전한 하방으로의 이탈은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종목별로 현재 뭐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신용으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용 비율 140% 맞추면서 적절하게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져버렸을 때 반대매매 나와버리는 바람에 손실을 확대하거나 그러지 않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상황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그 와중에, 그죠? 오늘 코스닥에서 6종목 상승하고 1250 종목 하락했어요. 거래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한가予測종목이네요. 코스닥에서 127 종목이 상승하고 1250 종목이 하락했고 22 종목이 보합이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57 종목이 상승하고 835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한 10% 정도가 뭐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는 10%도 안 되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한 0.78% 되는, 뭐 한 7, 8%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상승한 종목이 전체 코스피의 종목들 중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SK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상승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뭐 1.7% 상승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오늘 뭐 기관이 연기금에서도 역시 털어내긴 했지만은
외국인이 어쨌든 1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림이 나왔고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결론적으로는 외인과 기관 둘 중에 한 주체, 사실은 기관은 계속적인 연기금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순매수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중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개인들도 거기에서 자금을 좀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제 3월 18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곧 7만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상승인데 과연 그 상승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미칼 말씀드릴게요. 케미칼도 오늘 반등 나왔죠. 5.05%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6, 7만원 정도 요 라인에서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적인 지지와 저항과 그런 위치가 됐었던 라운드 피겨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와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아마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봉 마감했습니다. 5% 상승했어요.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이고 더 좋은 것은 연기금은 팔았지만 연기금은 사실 포기하시죠 여러분들. 연기금의 순매수는 웬만한 종목들 아니면요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저 바닥에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 매수 들어오는 게 비트컴퓨터, 원격진료, 걔가 지금 계속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가권에서 고가놀이하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털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외국인이 기관 합쳐서 110억 이상 순매수를 했다, 개인들이 털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 당연히 그렇겠죠. 반등 나올 때 이거 이 반등에 털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실 진입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야지만 충분히 지금 저항을 받고 이 정도 라인에서는 반등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먹고 적게 먹고의 문제지 40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자리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동도 케미칼은 좀 괜찮았네요 오늘. 그죠? 두 종목이 다 괜찮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만 오늘 SK바이오팜이 블록딜 이슈가 있으면서 그죠? 많이 하락을 했죠. 오늘 17.29% 이 블록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냥 내리 빠져버렸어요 시장에서. 기타 범위에서 이렇게 팔고, 근데 다 샀죠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중요한 뭐랄까요, 한번 제대로 뭔가 그 매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타 범위의 매도 물량들 빼고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좀 움직임이 가져갔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SK도 한번 볼까요? SK도 뭐 바이오팜에 대한 이슈로 오늘 눌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디스커버리는 오늘 1% 이상 상승했고 케미칼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움직임으로 마감했다라는 점.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은 3월 4일과 5일 양일 중에 일어납니다. 그때 아마도 뭐 저 잘 아시겠지만은 공모가 산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이 9일, 10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18일입니다. 그 전까지 아마 IPO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 외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1억 정도 넣어봐야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수량 못 가져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보고 있고 말씀드려보고, 혹시 이렇게 전 예상했는데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매매하는데 저도 이걸 히스토리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함께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파월 의장의 언급,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나왔던 초저금 유지하겠에 따른 언급에 오늘 시장이 강하게 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홍콩발 이슈가 나올지는 몰랐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지나가고 분명 봄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손실폭 줄이시면서
시장이 반등하면서 괜찮게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버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버티면 반드시 반등은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꼭 수익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